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선거제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수제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다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승자 독식. 현재 선거제도는 1등을 당선자로 결정을 하죠. 우리 국회의원의 85%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회 전체가 승자 독식 의회라고 봐야 돼요. 승자 독식은 늘 이 엘리트 국회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승자 독식은 승자라는 게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종교배 정치를 또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이 승자 독식과 동종교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치유를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승자 독식 정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이 절반의 실패. 이 승자 독식 선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요, 사표가 많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1인 1표 원칙에 어긋납니다. 국민주권이 훼손돼요. 매번 선거할 때마다 사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사표. 즉, 당선자를, 우리 유권자가 이제 5천만이다. 그래서 4천만이 찍었다. 그러니까 4천만 유권자 중에 당선자를 찍은 국민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당선자를 찍은 국민. 나는 당선자 찍었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절반. 내가 찍은 사람은 떨어졌어. 즉 나는 저 300명 중에 내가 찍은 당선자는 하나도 없어. 이게 절반입니다. 이 사표가 절반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최근 4번 선거를 통계내 보니까요, 이 사표가 48%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자기가 찍은 대표가 국회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대표수의 결함이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 남았는데 조금만. 네. 그래서 이 사표가 많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일을 잘못해서 불신받는 것도 있지만 이 사표가 많으면 국민들의 절반이 내가 찍은 사람이 저기 없는데 이 국회가 약간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에 대한 신뢰, 공감, 수용성 이런 걸 떨어뜨리게 돼서 이 정치 불신이 커지게 되는데 이 사표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1등 뽑는 선거제, 승자독식 선거제도로는 이 사표를 막을 도리가 없어요. 1등 뽑고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빈익빈 부익부.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정당별로. 1등 정당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요. 큰 정당은 많은 의석을 갖고 득표보다 많은 의석, 작은 정당은 득표보다 적은 의석을 갖는 이 부익부 빈익빈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4차례 지역구 선거의 통계를 보면 제1당은 평균 38%를 득표해서 48%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10% 더 많이 가져갔죠. 이 10%면 얼마입니까? 25석이에요. 1당이 25석을 더 가져간 거예요. 부자 정당이 25개를 더 가져간 겁니다. 네 번째 정당, 4당은요, 평균 4번 선거에서 평균 6% 득표를 해서 2%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4%를 덜 차지하게 된 거죠. 10석입니다. 10석.
사당이 보통 정당, 그 의석이 보통 뭐 3석에서 10석 이렇게 가까이 얻는데 10석을 뺏긴 거예요, 사실은. 득표율에 비해서. 이건 정당 득표율이 아니고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정당 득표율이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계산했을 때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당은 25석이 더 많이 가져가고 4당은 그나마 조그만 정당은 10석을 더 덜 가져가고,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 아까 얘기한 대로 20% 넘는 정당한테는 유리한 제도지만 10%의 목소리들한테는 정말 불리한 제도다. 그 다음에 이 승자독식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특히 한국적 문제점, 지역주의 정치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역에서의 승자독식은 더 심합니다. 지역 편중이 얼마나 심하냐. 지난 30년간 영남과 호남에서 하나의 정당이 패권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17대부터 20대까지 4차례 총선의 통계를 보면 영남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득표를 얼마 했느냐? 표는 52%를 얻어요. 근데 의석은 81%를 가져갔습니다. 호남은 또 거꾸로 됐죠. 호남도 마찬가지야. 일당, 호남에서 일당은 당은 다른 당인데 이 호남에서 일당은 지난 16년 동안 4번의 선거 동안 56%를 득표를 해요. 그리고 81%의 의석을 가져갑니다. 비슷해요. 약 50%대의 득표를 해서 80%대의 의석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승자독식이죠. 그 특정 정당 공천을 받으면 영남 호남에서는 거의 당선 아닙니까?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선거가 필요 없는, 이대로 방치하면 이건 본선거가 필요 없잖아요.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이건 국민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그래서 승자독식은 이런 사표의 문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지역 편중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다수제로 결정해야 된다. 근데요,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다수제라는 게 민주주의의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이 평등의 원칙, 국민주권의 원칙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한다면 보완책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다수결 그 자체로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이 소수를 존중하는 다수결일 때라야 민주주의입니다. 만일 소수를 배제하는 다수결은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수가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한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아니죠. 민주주의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 대접받는 거예요. 소수도 받아야 돼요.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를 배제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승자독식 제도는 고쳐야 된다.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선거법 논의를 여러 번 해왔잖아요. 일단 근본적으로 수선거구에서의 1등 대표제를 바꿔서 중대선거구로 해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선거구제로 바꾸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로 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죠. 이 승자독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역별 비례제가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고,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같은 정당끼리 경쟁을 하게 돼서 정당 간의 차별성, 정당 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권역별 비례제가 훨씬 바람직하다. 특히 거기에 직접 선출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개방형, 그 명부에 사람에게도 투표를 하게 만드는 개방형 권역별 비례제로 가면 이 1등 다수제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동종교배인데요. 동종교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엘리트 정치를 낳게 되고 다양성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대표성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왜? 국민들을 대표하려면 국민들과 비슷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의 핵심적인 특징이 다양한 거예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그건 국민들의 특성이 아니고 국민의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국민을 닮으려면 다양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동종교배, 다양성을 침해하는 동종교배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청년 세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국회에 청년 20, 30대,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여기 정은혜 의원 계시는데 정은혜 의원 들어오기 전에는 2명이었어요. 정은혜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하면서 3명이 됐습니다. 간신히 1%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20, 30대 인구가 몇 프로나 됩니까? 30%입니다. 30%의 20, 30대 유권자가 자기 대표를 1% 파견하고 있어요, 국회에. 그러면 20, 30대가 국회를 자기의 대표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런 훌륭한 20, 30대도 있겠지만 또 어떤 20, 30대는 저건 나가 상관없는 거야. 저긴 꼰대들의 모임이야. 대한민국은 헬조선이야. 국회에서 무슨 기대를 해? 그냥 인터넷 댓글로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거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20, 30대가 이 1%의 대표만 계속되면 저는 그 20, 30대들한테 우리 국회에서 토론하자. 국회에서 같이 얘기하자. 인터넷 댓글에다가 그렇게 헬조선이라고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20, 30대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아직 어린데, 경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의원은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대표입니다, 대표. 국민의 대표예요. 즉, 국민을 대표하려면 일단 닮아야 되잖아요. 국민한테 20, 30대가 30%가 있다면 뭐 30%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1%는 넘어간 거죠. 한 5%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좀 국민들하고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도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좀 20, 30대 비율이 적은데요. 미국 의회 6%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300명 중 18명이 20, 30대. 독일이 17%예요. 50명.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20, 30대 비율이 높은 나라가 덴마크인데요. 44%입니다. 130명이 20, 30대예요. 저도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의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하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선진국을 하고 있잖아요. 20, 30대가 국회에 들어온다고 국회가 망하지 않는다. 저는 20, 30대만이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인데 지금 17%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 3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없이 국회가 국민들의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정치를 신뢰해 주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 얘기예요.
이 동종교배는요, 이 엘리트 정치만 나왔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소지역 매몰 정치, 지역구 매몰 정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지역구 매몰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걸 느껴요. 아,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거지. 국가를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이런 마음속이 없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다고 또 지역구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전 이 균형이 깨지면 이 불신을 해결 못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밀고 당기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국회는 이 지역구 매몰 정치가 훨씬 더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정 활동은 사실상 원내대표 간의 교섭과 협상이 주된 거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임위 활동의 이 시간 투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역구에 투자하는 시간과 의정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그 비중이, 그 무게가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다. 그렇게 국회를 믿어줄 거다.